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입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리튬 관련주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2주 전, 3주 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리튬주는 바닥이다. 그 중에서도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 소화 단계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80%에서 90%가량 손실 중인 리튬 포어스를 사시라라고 제가 이렇게 좀 권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리튬 포어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크게 물려있고 1000 주가부터 400%, 500%가량 올라가야 그 사람들이 원금 회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50%에서 100%를 먹을 수 있는 타점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5,000원대 후반, 6,000원대 초반에 말씀드렸거든요. 벌써 지금 10,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상한가 시간이 나왔고 급등 시간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지 않고 이번에는 지금 반도체주가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AI 시장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HBM 관련주 AI 반도체 주식들을 보시면 전부 다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물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주식들도 이미 500%에서 1000%가량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찰실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다음의 시장을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회복세에 관한 이런 부분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조선업종, 하드웨어, 그리고 에너지, 화학업종, 바이오 이런 관련주를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에너지 업종 대표주자죠.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조용할 때 지금 주식을 쓸어 담는 이러한 흔적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손실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순식간에 이틀 만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급등을 시키면서 순식간에 저항 구간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2월 한 22일 부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모으고 있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크게 손실 중이되 남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주식을 하는 데 있었고 큰 효과가 있고 큰 수익을 기대해도 좋다. 이거는 이건희만이 말씀드릴 수 있는 실전 경험이라고 좀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선업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일전에 여러분들 미중 분쟁 확장 영역에 추가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추가된 게 조선업이죠.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권이 끝나고 다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끝나는 게 아니냐? 자,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미 미중 무역 분쟁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린 정권이 트럼프 전 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런 관세 부과를 정당화한 전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시 잡든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든 자,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은 단기적 재료가 아니라 장기적 재료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반사 이익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늘 방송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 반도체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소식을 꼽자라면 이 알리테모를 반드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커머스 시장 여러분들 일전에 쿠팡 관련주가 막 동방이라든가 뭐 관련 이런 물류 운송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쿠팡이 굳건하게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어디가? 중국 기업이. 뭐 알리바바 아실 거고요. 테무도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1.5조 원 한국 투자에 관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계획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어요. 살펴보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시장 물류센터 진출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막 인터넷을 키건 스마트폰을 키건 보시면 계속 중국산 플랫폼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알리다, 테무다 이러한 브랜드는 우리가 자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자인이 그럴싸하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어떻게 우리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만족할 것만 같은 이러한 물건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를 그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전략적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어디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겠죠. 왜냐? 우리한테 싸고 좋은 거면 당연히 소비를 해야겠다는 심리는 소비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알리테누가 지금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고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센터 진출을 한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배송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쿠팡 왜 이용하십니까? 로켓 배송, 당장 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빠른 이러한 로켓 배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중국 이커머스에 관해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역시나 배송 단계예요. 배송 기간이죠. 일단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파 물건을 중국 현지에서 보내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거쳐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쿠팡이라든가 우리나라 택배사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물류 허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 지역별 거점별로 이러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 자파 과정을 거치고요. 이 웨이하이항이라고 있거든요. 이 웨이하이항, 중국의 물류센터로 입고가 된 다음에 중국 통관을 거칩니다. 그 다음 한국 통관이 있죠. 평택이라든가 인천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한국의 통관의 세관에서 검열을 받고 우리나라로 배송되는데 빠르면 5일이에요. 빠르면 5일이고 최대 한 달까지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 달, 3주에서 4주가량 지금 소요되는 경우를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 물건을 집화해서 웨이하이항까지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물류센터를 짓는다면요. 역시나 쿠팡처럼 배송기간을 기존 최대 한 달에서 하루 이틀로 파격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나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품목의 다양성과 질이 좋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인터넷 물건은 싸지만 싼 게 비지떡이야.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터넷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건의 질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등이 쿠팡이거든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를 제가 좀 참고를 해보니까 621만 명이에요 벌써. 지금 전년 동월 대비 130%가 넘는 수치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겠죠. 지금 이용객을 보니까 1등 쿠팡이 한 3천만 명, 그리고 11번가가 2등이거든요. 700만 명인데 지금 알리가 벌써 600만 명 넘겼잖아요. 그렇다면 상반기 내로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때리다 보니까 조만간 우리나라 쿠팡 다음으로는 중국의 기업 알리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등? 벌써 2등까지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수도권 물류센터의 대규모 공급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부동산 침체도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끌, 빚끌이 명확하게 나뉜 상태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활용을 해서 중국 측의 자본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땅을 중심으로 공장 부지를 매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이 물류센터를 공급을 하면서 매수자 우위이고 자 그러면서 큰 돈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큰 면적의 물류센터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토종 기업들의 이러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서의 이러한 명확한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점유를 하기를 응원을 해보겠고요. 그럼에도 아무리 중국 플랫폼이어도 자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운송 택배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디? 첫 번째 CJ 대한통운을 보고 있어요. 지금 쿠팡이 이커머스 점유율 빠르게 확대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CJ 대한통운을 활용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쿠팡 로지스틱스를 설립을 하고 이 배송 시스템을 갖추면서 어떻게 보면 외주에 돈을 나갈 필요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동량이 아니라 감소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알리가 들어온다?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뭐가? 운송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춘 기업의 CJ 대한통운이 가장 큰 대장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물동량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주가도 마침 10년 대바닥이에요. 영업이익 멀쩡하죠? 매출 멀쩡하죠? 10년 대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항 구간이 있어요. 주가가 더 빠졌죠? 그런데 이 저항 구간은 무난하게 돌파를 하면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주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대바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 중이죠.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재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매수를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종목입니다. 핵심 종목은요. NHN KCP를 눈여겨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10,000원 초반, 한 12,000원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12,000원 또는 13,000원 라인대에서 우리가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막대한 이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3파동을 거쳤어요. 3파동을 거치면서 저항 구간을 한번 물량을 소화시킬 때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2달가량의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2월 20일 날 신고가를 돌파를 시켜버리고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물량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이하, 만약에 13,000원, 12,000원 이하로 물량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다? 이 회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주가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료 페이크입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기업들 결제하실 때 통장에 돈 넣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통용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결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페이코를 보유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지금 저항권에 있지만 주봉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많이 있어요. 즉 거래량 없이 2021년 고점 35,000원을 기준으로 7,800원까지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손실 구간이 몇 프로다? 역시나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손실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에서도 어떻다? 주봉상으로 200%, 300%가량은 올라가야 원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상장 물량 이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는 주식을 모은다는 거는 우리가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7,500원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2만원 초반대까지는 단계적으로 물량 수하권을 거치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봉은 이렇게 보이지만 주봉은 굉장히 공간이 깨끗하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리 테무 최대 수혜주 곧 찾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영상을 보시더라도 죄다 HBM, AI 관련 주식들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크게 시세 분출이 되었을 때 그때 주식을 파셔야지 이미 급등이 나오고 재료가 터진 맞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주식 단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점을 잘 누릴 수가 있겠지만 주식 초보시라든가 아니면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무리한 추격 매수, 급등 추격 매수, 상한가 매수 본인한테 맞지 않는 투기성 매매가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스윙 관점 그리고 장기 관점의 이러한 심리 매매를 통해서 먼저 나만의 수익을 보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을 확보를 한 뒤에 그 다음 단타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리테무 관련주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지금이 모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